네, 오늘도 23번 여러분이 읽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죠. 23번 먼저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독립이라는 개념이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시작을 하면서요. 얘가 꼭 독립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독립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단지 그야말로 이제 고립되어서 혼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공동체의 요구를 존중하는, 그래서 상대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독해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였죠. 이 독립하고 협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속도를 조금만 높여 볼게요. 마음대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 independence의 개념이 종종 존중을 받지만 celebrate이라고 하는 게 아주 높이 쳐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진정한 독립이라는 게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independence야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없는 여러 번 말 나왔던 겁니다. 앞에 in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 붙은 걸 거고, be는 무슨 의미였죠? 얘는 아래로라는 의미가 됐었고, 그 다음에 depend라는 말이 들어가면 매달다라는 말이 됐잖아요. 자, 근데 매다는 거에서 무게를 달다라는 weigh의 의미도 생각나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무게를 달다라는 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다라는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이 되어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depend라는 말은 뭔가에 의지하고 달려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명사형 붙어서 의지하는 거였는데 in으로 떼냈으니까 independence라고 하면 독립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 exclusion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ex가 붙어 있고요. 중간에 뭐가 붙어 있는 거냐면 clud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얘가 영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닫다라는 close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clude라고 쓰면, 네, 얼른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exclude라고 쓰면 이거 close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CLUD의 D를 뒤로 뒤집어서 클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클럽 밖으로 보내버리다, 내보내버리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는 이제 클루데레라는 말은 문을 닫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문을 닫다라는 얘기니까 exclude라는 단어는 배제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많이 볼 말로 이 x하고 반대되는 말에 뭘 붙이는 것? in을 붙여서 include라고 쓰게 되면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얘는 배제하다의 반대말이 돼서 포함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로 모든 논의를 끝내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앞에다가 강조의 접두사 con을 쓰고 conclude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 짓다, 결론 내리다 라는 이런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단어들은 시험 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형용사랑 명사형을 기억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exclusive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 당연히 뭔가를 빼내는 거니까 배제하는, 제외하는 이라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해석을 잘 가거든요. 근데 남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라는 말로 exclusive가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라는 뜻도 꼭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형용사입니다. 요걸 잘 놓쳐요. 자, 남을 제외하는, 배제하는 이건 쉬운데 이거 말고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라는 뜻도 꼭 챙겨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inclusive라고 하면 당연히 포함하는 이라는 말이야. 해석들 잘 하죠. 이걸 못하지는 않는데 이거 포함하는 거 말고 그래서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이라는 뜻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conclusive라고 하면 결론적인 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요 형용사형들도 다 그렇게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짓는, 결론의, 결론적인 이라는 말이 될 거고, 뭐 따로 이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얘네들을 IOM 붙이는 건 당연히 뭐 될 거냐면 명사형 되어 가는 거겠죠. 그래서 conclusion이라고 쓰면 결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rather 외려 말이죠. It's about ability. 얘는 능력과 관련이 된 건데 어떤 능력과 관련이 된 거냐면 informed하고 그 다음에 accurate하는 decision을 해낼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됐죠. 자, 그러면서요. while이라는 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해서 괜찮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갈 때. 자, 그러면서 여전히 뭘 존중하는 거냐면 그 공동체의 요구는 존중을 하는 거죠. informed라는 놈도 자주 나오니까 얘도 하나 좀 챙겨둡시다. inform이라는 말은 정보를 주다, 정보를 제공하다라는 말인데 ed가 되니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보를 받은 거다, 그죠? 그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말이 돼서 informed가 정보에 기반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자, 얘는 파생어 중에 뭐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하나 익히면 좋겠냐면 informative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informative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정보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informative라고 쓰면.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정보가 되는, 야, 요건 쓸만한 정보가 되는 거니까 얘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되냐면 유익한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건 이제 어떤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정보를 받는, 그 다음에 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결정을 해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물론 여전히 공동체의 다른 요구들은 존중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accurate이라는 말은 잘 보니 이제 ad가 앞에 붙었구나 하는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ur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e가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 들어있는 cur이 뭐냐면 보살피다라는 말에 cure, care 이런 것하고 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요 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ur이 들어가면 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살피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ccurate이라고 쓰면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들여다본 걸 이야기해서 accurate이라는 형용사가 뭐가 되냐면 정확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관심이라는 care라는 단어도 되고 그 다음에 cure라는 단어도 되고 이러는 거죠. cure는 이제 뭐 보살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urate라고 쓰면 그래서 뭔가 얘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게 curate라는 단어가 돼요. 이런 거 하나 정도 이제 하나씩 처음 보는 단어들을 붙여 드릴 테니까 저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curious 같은 단어도 주위에 호기심 많은 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CURIOU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맞죠? 미술관 이런데 전시기획자 이런 사람들 curate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그 고기를 조절 관리하는 이런 단어가 되는 겁니다. secure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아는 단어죠. 앞에 있는 SE가 뭐 하는 거였더라? 얘는 분리하는 거예요. 떼내는 거예요. 그래서 CUR 붙여서 뭔가 떼어서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니까 얘가 안전하게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다 이런 동사도 되고요. secure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가만히 두면 어디서 얻어 터지고 다닐 것 같으니까 걔를 떼어서 따로 보살피는 이런 안전을 확보하거나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해석이 잘 돼요. 자, 이 정도까지 이 문장은 해두고 그 다음에 political context에서는 근데 이게 정치적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it's crucial 아주 중요한 건 to balance 균형을 맞추는 건데 the desire for national sovereignty에 대한 바람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ith 뭐하고의 균형을 맞추는 거냐면 cooperation이나 이거 mutual 몇 번 봤다 그죠? 서로의 상호 간의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상호 이해 서로의 이해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다시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을 맞추는 건데 A하고 그 다음에 with B하고의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national sovereignty에 대한 바람과 그 다음에 cooperation이나 mutual understanding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죠. 요거 다음 문장에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요거 자주 수능에 보기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잘 챙겨 두시고 mutual respect 상호 존중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mutual understanding도 괜찮고요. 야, 그래서 this can sometimes 이게 가끔씩 delicate matter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sovereign이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설명해 놓고 넘어갈게요. 이 sovereign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죠. REIGN이라고 쓰면 reign이라는 단어가 얘가 무슨 단어가 되는 거냐면 얘가 통치 다스림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 자체로 단어예요. 다스리다라는 동사로도 물론 쓰고 영어는 거의 대부분의 명사를 동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언어에서 우리말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말은 단어의 성격이 토시를 붙이면서 자기가 지위를 부여받아요. 이런 걸 토시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원규라는 이런 훌륭한 명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원규는이라는 조사를 주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원규에게라고 써버리면 대상 역격을 받게 되고 원규를이라고 쓰면 대상 목적격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지 않고 water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 자리에서 얘가 주어의 자리를 부여받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I water이라고 쓰면 나는 물을 주다라는 이런 동사가 되니까 얘는 동작의 지위를 부여받잖아요.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자기의 지위가 주어지는 언어를 위치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토시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주어지는 언어를 토시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은 그렇게 조사가 붙어서 단어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영어나 또는 기타 로마어라고 불리는 언어들은 전부 다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그 단어의 성격이 규정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그 품사가 한 가지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죠. 계속 바뀌는 데다가 심지어는 그 품사로 쓰이지 않는 단어도 이렇게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품사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자리로 보는 게 중요하죠. 좀 재미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재밌으면 대학 가서 언어를 전공하는 것도 괜찮아요. 졸업 이후의 진로는 책임질 수 없어요. 거의 뭐 불을 보듯 빤하게 거짓골로 살 텐데 그래도 공부하는 동안은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 몽고말이랑 우리말이랑 배워보니 비슷하네 막 이런 거 재밌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혼자 막 5개 국어 시험 성적 들고 다니면서 뿌듯해하고 이러면서 배는 고프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 뭐지 세계 기록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기록하는 거 책 뭐죠 갑자기? 기네스북. 그래서 그 맥주 회사 이름인가 아세요? 기네스북이? 예, 흑맥주 기니스가 그 기니스예요. 근데 그 맥주가 좀 덜 팔려서 다른 짓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뭘 만든 거죠. 사업의 다각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왜 그 미슐랭 타이어라고 타이어 만들던 회사가 이렇게 빵빵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내가 살쪘을 때 모습 같은 걔가 이렇게 그 타이어 좀 더 팔아먹고 자동차 정비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던 게 소위 미슐랭 가이드잖아요. 그 영어로 읽으면 미슐린이고 걔네들 나라 말로 읽으면 미슐랭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슐랭이 여행 가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맛집 선정도 있고 이래요. 근데 여행 가이드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좀 볼만합니다. 비교적. 특히 서울편 재밌습니다. 그냥 단순한 건 아닌 게 예를 들어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에 보면 홍대 앞에 수 노래방에 꼭 가볼 것을 이렇게 권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볼만합니다. 나중에 외국 갈 때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도 몇 권 이렇게 여행북 시리즈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찾아볼 수 있으면 미슐랭 가이드를 찾아서 보시면 자료가 뭐 영어긴 하지만 여러분이 못 볼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의 좀 주요 관광지 이런데 가서 해볼 만한 거나 뭐 이런 것들 소개가 잘 돼 있죠.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 다음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여자들이 모여들더라도 놀라지 마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너무 웃깁니다. 일명 아줌마 파마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나. 난 빈자리를 향해 뛰어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거 왜 지었지 근데 아이 병신. 레인이라는 명사가 이게 곱비예요. 곱비 뭔지 아시죠? 이 줄요. 이게 말 잡는 줄, 말 못 움직이게 잡는 줄. 그게 레인이고, 그래서 얘가 곱비라는 단어가 뭐가 되냐면 통제권, 통치권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REIGN이 되면 똑같은 여러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다 같은 데서 파생하고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레인이라고 쓰면 얘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됐던 거예요. 아이나 또는 동물들 나로부터 멀리 못 벗어나게 이렇게 몸에다 묶어놓는 줄이 있잖아요. 그것도 레인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sovereign이라는 단어도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sovereign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에다가 REIGN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그 주제요제 제목 같은데 보기로 잘 나오거든요. reign 기억해 두시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vereign이라고 쓰면 얘가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주권, 그 다음에 국가의 자주권 이런 걸 sovereign이라고 그러고요. 잠깐만 주권이 아니고 t가 붙었을 때 미안해요. 이 sovereign 뒤에 t가 붙으면 ty가 붙어서 명사가 되면 얘가 주권, 자주권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고 위에 있는 건 그 통치자가 되죠. 군주나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sovereign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아주 수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끔씩 그래서 delicate matter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 delicate이라는 건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이런 것들을 delicate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의 감정에게 쓰면 감정도 뭐 섬세한이라고 해도 되기도 하지만 예민한 이런 말도 좋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예민한 문제 이렇게 말하기 좋겠죠. 자, 그래서 이건 가끔씩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결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립되어서 이루어졌던 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립 속에 이루어졌던 이라고 하면 어쨌든 남과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결정은 종종 offend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웃 국가나 무리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거 한 두어 번 나오긴 했는데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한번 넣어 봅시다. OB나 OP나 OPP. 지난 시간에는 확실하게 나왔었어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뭐뭐에 대해라는 말인데 이거 전치사로 하면 다른 전치사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against 정도의 의미가 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은 거냐면 fend라는 말이 붙은 건데요. fend는 원래 원으로는 얘가 뭐가 되냐면 치다, 때리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때리고 치는 걸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누구에 대해서 때리다 라는 말이 돼서 offend라는 말을 쓰면 공격하다, 때리다 라는 말이 일단 돼요. 자, 이 OB나 OP가 뒤에 F를 따라서 변하는 건 아시겠죠? 얘들도 같은 말이에요. OB가 OP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 OPP로 변화를 하는 건데 offend라고 쓰면 그래서 이게 공격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offensive라고 썼을 때 이 단어가 여러분이 보는 수능에는 자주 나와요. 그러면 얘는 공격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어쨌든 사람을 공격했으니까 얘는 사람의 감정,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런 뜻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offense라고 하면 얘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조금 별나게 변했죠. offend의 명사는 offense가 돼서 얘가 공격, 때리기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offend가 나중에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이번에는 뭐로도 변하냐면 때리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세우는 fence라는 단어로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뭘 나타내는 거죠? 방어를 나타내는 게 되잖아요. 원래 fence는 그리 담도 되는 거고 그래서 fence라는 말이 이 fend라는 말이 치다 때리다 말고 어떤 의미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얘가 방어의 의미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방어하다라는 단어에 defend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게 이 defend가 그런 의미도 추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OB 예를 들어 object라고 쓰면 object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던지다라는 말이 돼서 이렇게 어디를 대해서 향해서 던져놓은 걸 objec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물이라는 명사도 되고 이걸 불어로 뭐라고 읽죠? 이걸 불어로 오브제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뭐 냉장고를 오브제라고 이렇게 써놨던데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철학적인 말을 써갖고 냉장고를 보면서 뭐 이렇게 철학적 사유에 빠지게 이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브제라고 그러면 어떤 뭐 연극이나 영화에서 그 상징성이 있는 사물을 장면에 배치하는 거 이런 걸 보통 이제 오브제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져다가 냉장고에다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꼭 같이 기억할까요? objective라고 쓰게 되면 얘가 형용사가 되면 객관적인이 되는데 이거 말고 무슨 단어 하나를 생각해 놓고 외워두셔야 되냐면 던져놓고 쫓아가는 명사가 되면 얘는 목표라는 단어가 됩니다. 얘를 꼭 하나 같이 기억을 해 두시죠. 자, 다음 5번 가볼게요. 그래서 to avoid this, 이걸 피하려면,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must work, 열심히 노력을 해서 unify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사람들을 단결시켜야 되고, 그래서 뭘 보장해야 되냐면 모든 목소리가 다 들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즉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unify라고 쓸 때 앞쪽에 있는 uni라는 말이 숫자로 몇 개였더라? 1이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 있었죠? 모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다면 뭐 하나 있었습니까? SOL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숫자 2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노래하는 가수를 그래서 솔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솔로라고 해도 되죠. 솔로라고 해도 솔리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클래식에서 혼자 나와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솔리스트라고 합니다. 모노도 지난번에 봤었고, 유니도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부터 10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이를 나타내는 말 뭐 배웠었죠? 예, BI 배웠죠. 이를 나타내는 말은 BI도 있고, 그 다음에 DI도 있습니다. 얘도 같은 겁니다. 원래 사실 유래는 다른 건데,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은 똑같은 놈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icycle, monocycle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biped라고 쓰면 얘 뭐게요? 진짜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거. 패드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족 보행 동물을 바이패드라고 합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그렇죠? 여러분은 사람보다는 동물에 가깝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동물, 이렇게, 뭐, 빵 주면 좋아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족 보행 동물을 바이패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I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divide나 divorce 같은 단어. divorc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분리하는 거죠. 관계를 끊는 걸 divorce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혼도 되지만, 부모하고 자식의 연을 끊는 거, 이런 것도 divorce라고 그럽니다. 자, 숫자 3은 뭐라고 쓰더라? 예, 숫자 3은 try라고 쓰죠. 3은 뭐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카메라 삼각대 트라이포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던트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삼지창입니다. 와,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와, 세상에 수능에 안 나오는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군요. 트라이던트라는 단어는 뒤에 보니까 덴트라고 되어 있다, 그죠? 이 DENT, 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뾰족하고 찍히거나 폭 들어가는 이런 걸 덴트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치과 의사를 뭐라고 그래요? 덴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아에게 날카롭고 뾰족한 걸 나타내는 말이 된 거예요. 이 지문을 쓸 때 첫 글자 들여 쓰잖아요. 이 들여 쓰는 걸 안으로 뾰족하게 밀어 넣었다고 인덴트라고 합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단어지만 얘가 들여쓰기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저런 거 이제 나중에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자동차 이렇게 콕 찍힌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걔를 덴트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다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세 갈래 길에서 세 개의 부족이 만났던 데서 부족이라는 단어가 뭐가 됐냐면 tribe라는 단어가 됐어요. 얘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숫자 4는 뭐라고 하냐면 테트라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테트라라는 말은 주로 화학식이나 이런 데 쓰고 수능에는 안 보이는 단어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여러분이 보는 4 중에는 쿼터 요거 딱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얘가 4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쿼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가 숫자 4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별로 볼 일이 없으니 요 놈의 모양으로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라고 하는 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중창 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죠? 솔리스트라고 하고 둘이서 하는 걸
듀엣 또는 듀오라고 하죠. 셋이서 노래하면 트리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방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중주를 쿼르텟이 스쿼트는 저기 허벅지 운동하는 게 스쿼트고 쿼르텟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중창 하는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사중주 연주도 돼요. 뭐 실내악 사중주 이러면 실내 지난번에 우리 배웠는데 카메라에서 나왔던 단어 평화의 방을 만들어서라고 할 때 챔버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만약에 챔버 쿼르텟이라고 하면 실내악 사중주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근데 이거 말고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오는 뭐라고 하냐면 퀸터라고 하기도 하고 펜타라고 하기도 해요. 얘도 별로 쓰이는 데가 여러분이 보는 단어로는 별로 없어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볼 단어는 뭐냐면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펜트하우스가 원래 최고 꼭대기층, 제일 비싼 층을 펜트하우스라고 하는데 걔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건물을 짓고 다 사각형인데 얘만 오각형이라서 그래서 펜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펜타곤이라는 단어는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오각형이다, 그죠? 이 곤이라는 말이 우리말의 몇각형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하면 오각형이 되는데 얘는 수능 지문에 나오면 오각형도 될 수 있겠지만 뭐도 될 수 있냐면 미국의 미 국방성을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을 화이트하우스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 국방부를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건 걔네들 건물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오각형으로 딱 생겼어요. 그래서 펜타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죠. 아주 유명한 포르노 잡지 이름도 펜트하우스입니다. 그죠? 오, 구독자인가 보네. 그 다음에 구독자가 봅니다. 역시 아무도 모르는데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헥사가 들어오면 얘는 6입니다. 헥사가 들어오면 6이니까 얘 볼 일 없어요. 그래서 헥사곤이라고 하면 뭐 되죠? 얘가 육각형이 되는 거고 시험에서 여러분이 볼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몰라도 돼요. 볼 단어가 없어서. 나중에 혹시 외국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엘리베이터 층에 PH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산이냐 염기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펜트하우스의 머리 글자를 쓰는 겁니다. 이제 최고 꼭대기 층을 이렇게 누르죠. 누른 김에 하나 가르쳐 드리면 쓴 김에 G라고 적혀 있는 건 얘가 뭐냐면 얘가 그라운드 플로어입니다. 몇 층 이게? 1층입니다. 퍼스트 플로어는요? 지하 1층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를 막 창조하는군요. First floor는 미국에서는 1층, 영국에서는 2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 영어는 ground floor라는 게 없고 영국 영어는 ground floor라고 하면 얘가 1층, 그 다음에 얘가 2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고 얘가 1층인데 그래서 외국 가면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호텔에 어떤 새로 짓는 호텔들은 1층을 복층처럼 만들어버리고 2개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헷갈리지 않게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냥 뭐 여러분이 그런데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이랑 누르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7, 8은 제법 단어가 좀 나옵니다. 얘는 좀 익혀두면 좋습니다. 5, 6, 7을 지운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지운 거예요. 7은 헵타라고 합니다. 이것도 화학식 같은 데서나 볼 일이 있으니까 잘 모르셔도 되고요. 옥타가 8이죠. 그래서 8종류를 아까 이족 부행 동물을 바이페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8종류를 뭐라고 그러죠? 옥토퍼시라고 합니다. 또 막 지어내지 마시고. 그래서 발 8개짜리 놈들을 옥토퍼스라고 부르는 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문어라고 번역을 하는데 꼭 문어는 아니고요. 어쨌든 발 8개 달린 그 해양 동물들을 전부 옥토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보는 게 옥토버 그래서 몇 월이에요? 10월입니다. 지난번에 가르쳐 줬죠? 원래 로마 달력이 1월부터 첫 번째 3월이 시작하는 달이었다고. 그래서 1월부터 10월만 있어서 그래서 10월이 총 90일이나 있었다고 그랬죠. 왜 10월이 90일이었을까? 몇천 년 전 사람들에게 90일짜리 달이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달력이 제일 필요한 이유가 뭐였겠어요? 달력이? 그렇죠. 농사. 마지막 3개월은 농사를 안 짓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1월이 시작이 되면 씨 뿌리는 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월이 뭐죠? 이름이? 1월 몰라요? 제누어리? 얘들은 학교 안 다녔나? 제누어리라고 할 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야누스군요.
문을 지키는 신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얘 이름을 배정을 한 거죠. 됐습니다. 뭐 기대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에서 도에서 도까지가 몇 도예요? 총 8도죠. 몇 도냐고 물었더니 옥타브라고. 아, 진짜 옥타브가 되는 게 얘가 8도여서 그래요. 뭐 이런 말이 씁니다. 옥탄이라는 말 화학 시간에 배우죠. 이것도 다 숫자 8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9는 노바라고 하는데 쓸 일이 없어. 노벤버 말고는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됐고, 아, 옥타곤이라고 쓰면 그러면 뭐겠어요? 옥타곤은 팔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격투기 경기장을 옥타곤이라고 부르는 건 걔가 정팔각형으로 생겨서 그럽니다. 10은 알아둬야죠. 10은 뭐라 그래요? 10은 데카나 데시라고 씁니다. 그래서 부카치오가 쓴 이탈리아의 소설가 부카치오가 쓴 소설 제목 10일 동안 10명이 10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책이 있죠. 예, 데카메론. 이탈리아 고전문학의 단테 신곡이랑 양대산맥 아닙니까? 그죠? 안 읽어도 제목은 좀 외우고 안 읽어도. 아, 진짜. 그 다음에 그래서 데케이드가 몇 년이에요? 10년. 예, 데케이드가 10년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봤던 에슬론이라는 말 앞에 데카로 붙여서 데카슬론이라고 쓰면 그게 몇 종 경기 그러면 10종 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웠네. 펜타슬론이라고 쓰면 그게 5종 경기가 되는 거고, 트라이애슬론이라고 쓰면 LON이요. 트라이애슬론이라고 쓰면 저게 철인 3종 경기가 되는 겁니다. 애슬릿이 운동선수라는 단어였잖아요. 10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없네. 100은 뭐라고 그러죠? 100은 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달러가 100센트잖아요. 1미터가 100cm가 되는 거예요. 1000은요? 1000은 킬로라고 합니다. 느낌 오죠? 그죠? 1000이 킬로가 되고, 그 다음 100만이 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공부를 메가스타디라고 하죠. 그 다음에 100만 공부가 뭐예요? 100만 공부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말인가. 자,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유니파이라고 써서 하나로 만들다 이런 말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다음 1에서 10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센트 예를 들지 지난번에 한번 가르쳐 줬는데, 그래 센티페드는 뭐예요? 그래서 얘가 진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단어가 이야기가 붙으면 그래도 기억이 좀 나는 겁니다. 또 잡아갖고 발이 100개인지 세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근데 진해, 이 빵이 상한 것에 드림이 없어요. 여러분은 근데 진해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나? 우리는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진해 한 번씩 나타나고 이랬거든요. 요새는 뭐. 자, 그 다음 봅시다. 하지만 또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비밀스러운 문제가요. 비밀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 교역 협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비밀스러운 문제들이 반드시 프라이빗 유지를 해야 되는, 프라이빗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프라이빗이라는 말은 혼자만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비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됩니다. 사적인도 물론 되고요. 자, 뭐 하기 위해서냐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 confide라는 말을 쓸 때 COND에 FID라는 말이 들어가서 얘가 좀 중요한 말이 된 건데, confide라고 쓰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고백하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고백하다, 그 다음에 털어놓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때 FID라는 fidel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되는 거냐면 FID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이게 trust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돼요. 그래서 confide라고 쓰면 서로 믿고 이야기를 털어놓는 걸 이야기해서 confide가 고백하다, 털어놓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 자, 이렇게 서로 믿고 자신감을 가지다 보니 confident이라고 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돼서 자신하는, 신뢰하는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trust의 의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confidence라고 쓰면 얘가 명사형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신뢰로 왔는데 confidential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서로를 믿고 이야기하는 이라는 뭐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 됐냐면 비밀의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유래는 동일한, 어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는 뜻이 믿음, 신뢰로 가고 하나는 비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디플로마시가 이럴 경우 예를 들어 디플로마시는 종종 뭘 요구하게 되냐면, 디플로마시는 외교죠. 이 외교는
조심스러운 핸들링을, 손으로 다루는 게 핸들링이겠네요. 핸들링을 필요로 하게 되죠. 자, 메인테인 뭐 하기 위해서냐면 아주 정교한 이런 세심한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페어리테일처럼, 마치 페어리테일처럼, 요건 해석할 때 요령인데, 뭐뭐의 이상은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상적인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A number of를 우리가 그냥 많은이라고 읽는 것처럼 얘도 그냥 앞에서 이상적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상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쉬워요. 이건 어쩌면 굉장히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걔는 뭘로 남아있는 거냐면 우리가 반드시 strive는 노력하는 거죠. 애써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남아있죠. 마치 뭐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운하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운하라는 건 어떤 놈이냐면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뭐하기보다 걔네들을 떨어뜨려 놓기보다는 방금 봤던 숫자 2가 DI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떼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이게 하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죠. 페어리라는 말은 이렇게 프랑스의 신화에서 나오는 운명의 신 페이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트가 나중에 영어로 들어오면 그대로 무슨 단어가 되냐면 운명이 되죠. 그래서 fatal이라는 단어 여러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운명의라는 형용사도 되고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대단히 위험한 치명적인 같은 lethal 같은 이런 단어가 되죠. 자, 요 운명의 신이었던 파테라에서 나와서 그 신의 아이쯤 되는 거죠. 그래서 페어리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얘가 요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꼭 요정 같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태아적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페어리 요정 이야기라는 말에서 페어리테일이라고 나오면 얘가 뭐가 되죠? 페어리테일이 내 요정이 나오는 이야기가 돼서 얘가 동화가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도. 크네얼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갈대 알아요 혹시? 갈대가 이렇게 속이 비어 있죠. 그래서 그 갈대가 케인이 되는데 그 케인이라는 갈대를 얘를 옛날에 뭘로 많이 사용을 했냐면 이 갈대를 물을 흘려 받아 먹는 도구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 빈칸에. 그래서 물을 흐르게 하는 걸 뭐라고 불렀냐면 크넬이라고 불러서 얘가 물이 흐르는 길, 물길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운하라는 이런 단어도 되고 그래서 물을 모으는 거잖아요. 비가 왔을 때 갈대 같은 데서 물을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이게 해서 통을 모으니까 그 물통을 담는 통을 뭐라고 불렀던 거냐면 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이걸 보고 깡이라고 읽더니 한국 사람들 여기다 또 통자까지 붙여갖고 깡통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는데 역사가 진짜 신기하죠. 캔을 깡통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놈이 나중에 카라는 말이 불어 쪽으로 들어가면 발음이 약해서 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흐르게 하다라는 단어로 뭐가 등장을 하는 거냐면 채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물을 이쪽으로 한쪽으로 흐르게 했던 것이 그래서 채널이 되고 나중에 이게 전파를 흐르게 하는 것도 똑같이 채널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TV 채널이라는 말을 여기서 가지고 와서 쓰게 된 겁니다. 요거 이따가 오늘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됐고요.